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2026 증시 대전망.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2025년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하게 이번 한 주까지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2026년 1분기를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 파트너입니다. 거래 대금을 분석해서 단기 종목 그리고 수익 종목을 분석 투자하는 박정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우리 네, 박정현 대표님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1월 말까지는 금요일의 남자 김민재입니다. 네, 2월부터 뭔가 달라지나요? 아직 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금요일의 남자 우리 김민재 대표 오늘 또 금요일 날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요. 네, 여러분께 복이 들어오는 계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관상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복상 김정기 대표도 오늘 금요일 날 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박정현 대표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새해 인사 1월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저희가 구정 설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짧게 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가 유행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시장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다음 달까지도 시장 흐름이 좋으니까 실적 시즌이 일단 곧 다가오니까 좋은 종목을 잘 보유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재 대표랑 김정기 대표는 인사하셨었죠? 네, 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사 정말 설날이 왔을 때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 함께 저희가 특집으로 1월 돼서 지금 2주간 달려왔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새롭게 조금 새로운 포맷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주도주는 누구야? 네. 주도주는 네. 누구야?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주도주는 누굴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시장이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요즘 시장 보시기에 순환매가 장중에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되고 그동안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좀 숨고르기 형태가 나오면서 네.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시장. 그리고 오전에는 반도체가 올라왔다가 오늘 시장도 보시면 오후 시장에 로봇주와 또 제약바이오들이 올라오는 이렇게 좀 주도주를 좀 어떤 게 오늘의 시장의 주도주인지 참 파악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닝 시즌을 보고 지금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도주는 현재의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거래 대금을 몇 달 계속 분석을 하는데 보면은 로봇 종목이 한 번도 월간 주도주 상승률에 한 번도 포함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로봇주가 그쵸. 순위 안에 올라왔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이렇게 성장주 섹터 내에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주도주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 상승률보다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계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수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5,000포인트까지 16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다음 주 안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5,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오늘 시장의 간접평은 주도주는 누구라고 하셨는데 반도체가 그래도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고 순위 안에 로봇은 계속 들어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박종현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특히 대형주 단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전체 시장은 이제 상반기 일단 2월이나 3월까지는 상승하는 네. 시장으로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수를 연동하는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 SK 이런 대형주를 축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수출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그런 종목군들도 지금 숨고르기 중이지만 다시 반등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관련된 지금 오늘도 보시게 되면 AI 관련된 종목군들 피지컬 AI나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고 제약바이오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박스권 하단까지 다 뺀 상태에서 이제 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코스닥과 코스피를 좀 구분해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주단,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중심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나 이런 반도체 소부장, 네. 2차 전지는 아직 좀 어려운 상태인 것 좀 더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상황인 네.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주도주 내에서 우리가 눌려 있는 종목을 좀 공략한다면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네. 뭐 코스피가 4,800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왔다라고 말을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기간이 한때는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 X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네. 원망스러운데 요즘 보면 6거래일 연속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는데 네네. 지금 기관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 보니까 뭐 그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했고 네네. 기관이 매수하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이는 국내 기업들의 정보는 물론 외국인도 정보가 빠르긴 하지만 기관의 정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관련된 실적 종목군들로 수급 좀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실적주 위주로 대부분의 실적이 지금 다음 주도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렇죠.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2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1월 달 지금 다음 주 보시게 되면 만약 단기 조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 그런 실적주 위주로 좀 우리도 기간 매수세를 보고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다음 주 또 BOJ 또 관련된 이런 엔화 변동성으로 좀 원화가 좀 계속 약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걸 보고 있는데 다음 주가 지나면 그러면 외국인 수급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해소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은 섹터에 대한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진입보다는 각종 각 섹터의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한 네네. 대장주들 위주로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이 궁금해지는데 그건 잠시 후에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저는 코스닥의 기지개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닥의 기지개다. 코스닥이 뭔가 움직임이 보여진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요새 추세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멈춰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좀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항상 뭐 코스피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이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태까지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다가 이제 오늘 처음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근거로는 오늘 알테오젠이 굉장히 급격한 그렇죠.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9%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다른 제약바 종목들도 힘을 좀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뭐 이런 출연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코스피가 너무나도 잘 가고 있고 코스닥이 안 가고 있는데 이 코스닥이 어정쩡하게 코스피를 쫓아가게 되면 그게 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코스피가 너무 잘 가고 코스닥이 아예 못 가줘야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옵니다. 또 즉 천스닥에 대한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려면 지금처럼 아예 못 가야지만 정책이 더 빨리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일단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이려는 흐름은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이야 뭐 진작부터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알래스카 LNG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이차전지에서는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볼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이차전지 로봇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주말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안에 뭐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가 나오게 됐었을 때 천스닥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는 다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돈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주제는 코스닥의 기지개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코스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거 가지고 오면 앵커님께서 이제 그럼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봐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죠. 정확하네요. 네. 네. 코스피도 그대로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오늘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도 괜찮았지만 원전주도 오늘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또는 뭐 BHI, 두산엘리비티 그리고
이 원전주의 중소형주까지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받아갔습니다. 일진파워, 에너토크, 뭐 이런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도 같이 받아갔는데 결국은 코스피가 이제 쉰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원전주가 사실상 움직이면 안 됐었는데 원전주가 오늘 상승했다라는 거는 코스피는 여전히 계속 더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코스닥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오늘 원전주가 올라가는 대신에 조선이라든지 방산같이 최근에 먼저 올라갔었던 조방원 중에서 올라갔었던 방산과 조선은 좀 쉬었습니다. 즉 코스피가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 증시가 조정 한 달짜리 받았을 때에는 코스피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내려갈 때 조방원이 받쳐줬어요. 즉 AI 수혜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AI 수혜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지수가 빠지게 될 때 이제 조방원이 받치게 되면 코스피가 변동폭이 별로 안 나오게 되고 안전하게 좀 조정을 견적이 좀 잘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변동폭이 컸었던 이유는 뭐 물론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받쳐주는 섹터가 없었습니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이거를 뭐 금융사나 지주사 또는 이러한 조방원이 좀 받쳐줬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변동폭이 좀 더 컸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폭도 조정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11월 변동폭은 굉장히 컸었을 때 조방원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제는 조방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못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조정을 받아도 코스피는 굉장히 조정을 잘 받을 거고 또 여전히 올라갈 수 있어서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을 좀 집중하는 관점보다는 못 갔던 코스닥까지 가게 되면서 시장 에너지가 조금 더 좋아진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보셔도 괜찮고 코스닥에서 지금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좀 너무 안 간다라고 해서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또 좀 아쉬워하실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제약바이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코스피도 되게 견고해졌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수급이라는 게 사실은 시소처럼 코스닥과 코스피가 같이 가면 더 좋겠으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랄까요 서로 시소 타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여태까지 좀 흘러오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견고해지면 코스닥이 시간이 과연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렇게 코스닥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코스닥의 탄력성을 더 크게 부각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코스닥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정부의 정책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스피의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말씀 주셨던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한참 뒤쳐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관점은 이제 코스닥이 워낙 못 가고 코스피가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힘들어서 빠져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스닥의 기지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상 이미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정부 정책이 나와도 그렇게 강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나서 코스닥에 접근하셔도 괜찮은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그래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와 간다, 눈앞에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바이오 쪽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로봇? 네, 맞습니다. 로봇을 제외하고 로봇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차피 코스닥 하면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와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는 아직 좀 움직임이 덜 보이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좀 더 낫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오늘 시장은 졸음 쉼터가 보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음 쉼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네. 각자만의 해석에 좀 여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졸음 쉼터는 뭐라고 할까 좀 굉장히 필요할 때만 좀 필요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졸음 쉼터를 더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런데 우리 김정기 대표의 졸음 쉼터는 어떤 의미인가요? 졸음 쉼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해돋이를 보러 서울에서 속초까지 출발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해 쪽으로 간다. 그렇죠. 네. 강원도에서 한 양양 정도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고속도로로 달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피로도가 지금 쌓인 국면인데 여기서 시장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당장 가까운 졸음쉼터에서 주차하고 숨 고르기를 하느냐, 아니면 피곤한 상태로 조금 더 가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한 방에 쉬느냐. 조금 더 길게 쉬느냐, 네. 그리고 아니면 약간 졸음을 꾸벅꾸벅 참으면서 결과적으로 목적지까지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사고의 위험, 즉 강한 하락 전환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앞으로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겪게 될 선택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해돋이를 보러 갈 때 피곤할 때 졸음쉼터에서 잠깐 쉬어주고 쭉쭉 편하게 좀 달려가느냐. 그렇죠. 휴게소에서 좀 처지지만 그래도 좀 푹 쉬어주고 가느냐, 아니면 네. 다 참고 목적지까지 꾹 참고 간 다음에 그렇죠. 볼 거 다 보고 그날 밤에 푹 쉬느냐. 그렇죠. 요 세 가지 선택. 근데 왜 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우리는 지금 해돋이를 보러 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잠깐 쉬고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음 쉼터에서 이런 변동성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이 숨 고르기의 근거가 무엇이겠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나스닥이 하락해도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강한 한국 시장은 조정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다시 말아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란 정부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이렇게 살해하거나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고, 여기에 미국에서 군사 옵션까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긴장이 조금 고도화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갈등, 그리고 미국에서 특정 고성능 칩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4일 포고문에 서명을 했고, 중국을 겨냥한 이런 기술 패권 카드로 좀 해석이 되고 있지만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이런 반도체 제조 장비나 파생 제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잠재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큰 피해는 없겠지만 단기 강세 이후에는 숨 고르기 정도가 나올 때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오는 이슈들로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만드는 고점에서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잠깐 주춤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아까 수급 동향을 말씀하실 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금융 투자 자금이 지금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네. 금융 투자 자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관 투자자 자금이 맞지만 보편적으로는 증권사나 자문사 그리고 일임운용업의 고유 자산 금액과 패시브 자금의 비차익 거래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패시브 자금의 비차익 거래라고 하면 인덱스 펀드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장이 상승하면 그냥 시장 지수를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시면 오늘은 조금 연기금 쪽에서 좀 자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투자 신탁,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펀드 자금들은 오히려 연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단기적인 강세의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단기적인 숨 고르기도 이제는 염두를 하면서 우리가 목표치까지 그렇게 끌어올리는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은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졸음쉼터가 보이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정기 대표의 졸음쉼터의 활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졸음쉼터에서 네. 예를 들면은 뭐 내 포트 안에 이게 섹터별로 졸음쉼터로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내 그냥 포트 전반적인 전체를 갖고 졸음쉼터로 좀 활용하시는 일단 건가요? 1분기 전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두 가지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시장의 코스피의 주도 섹터는 어디죠?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닥의 주도 섹터는 과거에 어땠었죠? 바이오죠. 바이오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의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같이 보면서 그 기회에서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여러분이 지금은 지속적인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수가 치고 나가는 흐름이 상당히 당연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연속적으로 2, 3거래일만 조정이 오더라도
완전히 시장의 센티멘탈이 바뀌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 졸음쉼터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 우리 시장 1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서 또 전략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대표, 네. 우리 시장 1분기까지 아까 1, 2, 3월은 굉장히 좋은 장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근거 그리고 또 어떤 섹터 또 어떤 흐름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1월도 좀 중순이 일단 지났죠. 지나가는 네. 상태라 사실 2월, 3월은 또 감사 시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물론 1월 중순 이후에 뭐 졸음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런 구간이 1월 달 조정이 오게 되면은 앞으로 일단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반기에 저는 5,0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예요. 네, 상반기에. 그게 지금 보시면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좀 그래프하고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시장이 2020년도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그림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게 코스피 되면 장세 패턴 비교네요. 예.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컨센에서 여러 이제 기관에서 좀 나오는 부분인데 2020년도 장세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1월, 2월까지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2분기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그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요런 부분을 우리가 반도체 이익 관련된 이익률 증가율 정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2026년 2분기가 반도체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수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1분기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1분기뿐만 아니라 상반기 기준으로 전강 후약 형태가 한번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는 전강이 되는 거고 네. 2분기는 후약 쪽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일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익 사이클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네. 반도체 이익 증가율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상반기에 5,000포인트 돌파 후의 패턴인데 이게 각각 증권사마다 일단 리포트들이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한 거 굉장히 비슷해서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요거 보시면 이게 2025년도에서 추세가 쭉 이뤄지고 네. 2026년 초반에 지금 이 2006년 이 빨간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네. 1월과 4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서는 지금 5,000포인트에서 5,600포인트 뭐 요런 예상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이후에 어느 정도 중기적인 고점이 1분기에 형성이 되고 추후에 중기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가 있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 이 감사 시즌 전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가 3월 정도 되면은 이게 감사 시즌은 이게 패턴상 통계상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 2월 정도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월 말과 한 3월 초까지 그 정도로 좀 기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저는 지금 1월 달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를 일단 집중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비중 확대하시거나 홀딩을 하셔야 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감사 시즌까지 아직 한 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군들이 박스권 하단을 아까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신규로 좀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됩니다. 현 네네. 시점에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정리를 드리면 음. 1분기 1월 조정 때 반도체 섹터를 일단 메인 섹터로
비중 확대하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를 신규로 좀 편입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1월 달 결국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1분기 때는 공격적으로 좀 네. 진입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좀 뭐라고 할까 대응을 좀 하면서 차익 실현도 좀 해가는 그런 장의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월 달에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좀 공격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뭐 잠시 후에 이슈로 또 다뤄보긴 하겠지만 우리 박종현 대표는 반도체 역시 대형주 단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은 소부장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 계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비중을 넣고 가려면 대형주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소부장이 좀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요. 제 수출 데이터를 1월 달 일단 체크를 해봤는데 이런 기판 쪽 현재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종목도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덕전자나 지금 TLB는 아직도 박스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실적 베이스로 우리가 좀 비중을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그 수익률적인 측면을 더 대형주보다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탄력성이 않나. 아무래도 소부장 좀 네, 강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소부장이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는 종목 단으로만 가고 있는데 네. 가는 종목들 대형주도 그렇고 소부장에서도 그렇고 가는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1월 달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 오늘 로봇주에서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왔는데 제가 일단 진입을 한 기업을 정해놓고 정고점을 돌파를 못한 이런 종목군과 돌파한 종목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로봇주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할 때도 제 기준에서는 저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인가 할 수 있나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네.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여쭤보고 그럼 바이오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바이오도 좀 공격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대형주 단 네. 좀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각 섹터 업종의 대장주 쪽으로. 네네.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나요?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좀 이렇게 어떤 업종을 골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가고 있던 큰 대장주 단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일단 좀 투자하면서 느낀 게 하나 뭐냐면 네. 제약바이오는 추세가 나올 때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빠졌을 때 빠졌습니다. 음봉 빠졌을 때 딱 접근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 그래요? 네,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이런 얘기네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네, 박스권 하단을 하거나 지금 보면 웬만한 제약바이오가 지금 그렇게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감사 시즌 전과 2월 달까지 그래도 지금은 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 따는 이런 한미약품이나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오가노사이드 네네. 관련된 뭐 이런 종목군들 성장성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지금 그래요. 근데 접근할 수 있는. 그러기에 네. 제약바이오를 한번 잘못 들어가면 네. 영원한 친구가 되거든요. 정말 손- 무서워서 네, 헤어질 수 없는, 뭐 제가 겁이 뛸래야 뛸 수도 네, 없는 맞습니다. 뭐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략이 있어요, 딱 제약바이오는. 전략. 무서워서 저는 제약바이오 무섭거든요. 네, 네. 감사 시즌 때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2월 달까지 딱 매매를 하고 저는 제약바이오 다 팔 겁니다. 감사 시즌 전에. 그래서 3, 4월 달 다시 담는 전략으로 이미 전략을 이쪽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출연하신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좀 더 깊이 있게 네,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전망, 1분기 전망과 전략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민재 대표의 전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찍는 것보다는 이벤트에 집중을 해서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의 이벤트. 그러니까 1분기 이벤트라기보다는 어쨌든 연초는 강할 수밖에 없고요. 연말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미리 올라가죠. 그리고 트럼프가 막아줄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계속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법인세 인하라든지 유동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시장인데 연말 됐을 때는 이제 올해 금리를 계속 내리게 되면 더 이상 내릴 만한 금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제로 금리까지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떤 경기가 불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고용을 핑계로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리려고 하는 건데 연말까지 됐을 때에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사실상 내릴 만한 금리가 없을 것이고
법인세 감면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법을 이 마진율에 대한 거를 눈 가리기를 하는 거죠. 법인세를 감면해주게 되면 전년과 동기 대비했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똑같아도 비용을 적게 내니까 오히려 영업이익이 좋게 발표가 됩니다. 즉 실제적으로는 작년이랑 올해랑 번 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게 되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 계속 마진 때문에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살짝 가려주는 게 법인세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투자한 대금, 이 기업들의 투자 대금은 점점 커졌는데 돌아오는 수익이 점점 없어지는 그 폭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법인세를 계속 인하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퍼센테이지의 법인세를 딱 인하했는데 그 속도가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커지게 되면 법인세로 잠깐 눈 가리고 이제 눈 가리게 했었던 부분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결국은 연말되게 됐을 때 버블에 대한 이슈가 이제 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연초가 무조건 강할 거고 연말은 약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1분기 말씀 주셨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뭐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 중에 어떨 거냐라는 전망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1월달은 이미 수급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월달은 월초부터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2월달에 이제 2월달에 이 월초 때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2월달에 그냥 마냥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냥 찍는 거다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냥 2월달의 수급은 또 어떻게 되는지 2월달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일단 1월달은 지금 충분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일단 최대한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달이 됐을 때는 이제 2월달의 흐름을 보고 전략을 짜셔야 되고 어쨌든 그냥 상반기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선거가 6월달에 있기 때문에 6월 전까지는 그래도 웬만한 증시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계속 받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냥 큰 틀로 보게 되면 6월 전까지는 긍정적일 거고 빠지면 매수하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막 크게 도망가거나 리스크 관리를 너무 하실 필요는 없고 시장이 계속 괜찮다고 했을 때는 계속 베팅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선거 전까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시장이 우상향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게 기회로 삼아서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요새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좋은 종목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네. 탐나는 종목도 너무 많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선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내가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지만 지금 좀 러프하게 봤을 때 어느 쪽 섹터를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 보실까요? 상반기까지 우상향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뭐 제가 워낙 로봇? 네, 그렇죠. 작년 9월 달부터 왔을 때부터 로봇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로봇입니다. 일단은 저는 코스피나 대형주를 따라가기에는 조정받고 들어가자라는 주의입니다. 뭐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지금은 코스피가 5파동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긴 조정이 한번 올 게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이 길게 오더라도 가격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형주가 쉰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대형주가 쉬는 동안에는 종목 장세가 될 거고 개별 종목 장세가 될 텐데 그 박스권 기간 때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뉴스가 있는 쪽이 결국은 수급을 받아갈 텐데 일단은 제가 로봇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마냥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3월 달에 노량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 재료가 있어요. 즉 일단은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을 종목이나 그래요. 섹터에 투자를 하자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로봇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슈로 또 만나볼 텐데요. 그러면 로봇 말고 김민재 대표 그랬던 로봇 섹터 하나만 보고 계시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또 그 로봇 섹터 말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전략대로 조정 받을 때마다 담아야 되는 섹터, 로봇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또 있다면 어느 쪽이 있을까요? 저는 지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한번 받을 건데 기간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장세가 되고 뉴스에 움직이는 장세가 될 텐데 이 조선 업종에서 알래스카 렌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마스카 프로젝트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알래스카 R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그래요. 뭐 일본, 아시아 증시, 아시아 같은 경우 다 참여하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료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젠가 뉴스가 나왔어요. 알래스카 LNG 사업에 포스코 인터넷 참여한다는 뉴스와 함께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조선주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알래스카 LNG가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수 조정 구간 때 만약에 그래요. 이 알래스카 LNG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쪽이 오히려 테마 쪽으로 우량주가 쉴 때 테마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테마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좋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그리고 조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권브이 아세요? 네, 알립니다. 훈이 닮았어요. 그럼 이거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반도체 얘기는 안 하세요. 네. 그 이유가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번이 로봇이고 네. 2번이 조선이에요. 저는 두 번째로 반도체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얘기를 안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반도체는 1, 2 안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의 반도체가 좋아서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은 회사라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럽 증시에도 투자하는 자금이 정해져 있고 아시아 증시에도 투자하는 자금이 정해져 있고 미국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자금 안에서 이제 종목을 고르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를 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만약에 제가 외국인 투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에 투자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저라면 미국의 반도체를 먼저 사겠습니다. 근데 한국 반도체를 사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들어가야 되는 외국인들의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1, 2위 종목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께서 그럼 코스닥에 지금 들어가는 거를 정부 정책 나오고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입장인데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잡아먹을 만한 강한 수급이 나오면서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는 그 섹터가 수급을 다 잡아먹고 종목이 상승률 상에 다 잡힙니다. 네. 소부장이 그런 모습이 나올 때부터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도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개 대장주가 먼저 올라갔는데 뒤늦게 잡아도 잡을 종목 굉장히 많은 게 소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앵커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코스닥은 정부 정책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은 것처럼 소부장도 시장을 잡아먹는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들어갈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소부장은 보고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좋습니다. 관점입니다. 김민지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 재미있는 시각입니다. 요 근래에 처음 들어보는 논리와 시각인데 재밌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김민지 대표 보고 들어가도 뭐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본이 로봇과 조선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설득력이 나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기 대표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느낌에 정반대의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기 대표가 바라본 2026년도 1분기의 일단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여전히 상반기 엄청난 클라이막스 탑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클라이막스 탑. 예. 네. 근데 올해의 신고점을 상반기에 제가 갱신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르다면 1분기에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1분기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가는요. 결국에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근데 지금 EPS라는 건 주당 순이익이고 이익의 증가율이 이 추정치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외국계 IB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계속 시장을 사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EPS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PER이 낮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매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단기 변동성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000포인트가 목표가 아니라 5,500, 6,000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국면에서 단기적인 지속적인 급락 급등을 하는 그런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요. 수출 데이터와 메모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반도체의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섹터는 그동안 제가 눌려 있었던 조방원을 좀 보자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원전까지 또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탈피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약바이오는 올해 충분히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신규 기술 이전이나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섹터 전체가 좀 하락하는 국면이 나왔다가 오늘 새롭게 알테오젠에서 알트비퍼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수 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여기서 과거 딜 규모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축으로 상반기에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정책 모멘텀과 함께 룸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왜 지금 빅딜에 대한 기대가 커지냐라고 보신다면 2020년대 후반까지 네. 다수의 블록버스터들 만료 구간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가 제형 변경 같은 이런 수명 연장의 전략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는 펩트론 같은 기업들도 올 하반기에 이제 기술 이전이 가능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ADC 쪽에서는 리가캠바이오 네. 임상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확산 흐름. 이 그랩바디라는 것은 항체를 운반체처럼 써가지고 이제 약물이 장벽을 통과하게 만들거나 면역 세포에 붙어가지고 이제 작동을 강화하는 플랫폼인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확산되는지 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의 신약 파이프라인. FDA IND 승인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저는 좀 상반기에 오히려 이런 기대감으로 좀 시장을 치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 반도체 외에 제약바이오에서 아주 큰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이제는 단순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국가의 안보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우리 또 기술 이전과 실적도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코스닥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생체 데이터나 유전체 데이터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커지면서 앞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각국에서 투자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코스닥 상승 모멘텀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코스피는 메모리 중심으로 숨고르기가 나오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인 로테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쩌면 빠르게 1분기에 우리 목표치를 훨씬 더 돌파한 뒤에 클라이막스 탑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반조 방원바 아이스크림 같네요. 무슨 바 하니까 반도체 조방원 그리고 바이오 네, 방조 방원바 이렇게 좀 주목하고 계신데 거기 원탑은 역시 반도체고 네,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고 계신 쪽은 바이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투를 보고 나머지가 이 두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걸 그렇죠. 받쳐주는 그런 네. 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뜨거운 우상향. 네. 상반기까지에는 올 한 해 최고의 고점 또 터치를 할 수, 1분기 안에 또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까지 해본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 앞서 졸음쉼터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 이 졸음쉼터의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5개의 섹터들 네. 혹은 원탑인 바이오와 반도체 두 섹터가 쉬어갈 때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전략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모아가야 되는 전략인데 지금 아까 기관수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투신 자금이 오늘 들어왔고 연기금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흐름, 네. 사모펀드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수급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관수급이 좀 비어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시장이 간다라고 해서 장중에도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때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그럴 때 한 번은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연속적인 가격 조정이 세게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또 AI 버블론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때는 또 다시 이제 시장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혼돈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AI 버블론이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온다면 이거는 나에게 절호의 기회야라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된다. 당연히 저는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요. 시장이 빠지면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개별 종목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의 코리아 ETF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ETF로. 그렇죠. 개별 종목에 자신 있는 분들은 위로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오면 오히려 수익률 차원에서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반도체랑 바이오, 제약 바이오 매수 전략이 저는 여전히 상반기 1분기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그러면 단기 모멘텀으로 상법 개정 관련주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유효하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들고 있던 자사주도 법 시행 후에 일정 유예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사주가 많거나 최근 1년 내에 자사주를 취득했던 이런 종목들에서 단기 강세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주사 일부도 단기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2026년 우리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특집 2026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026년 눈여겨봐야 될 1분기 탑픽 섹터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다양한 섹터들이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원전, 2차전지, 로봇, 피지컬 AI, 반도체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우리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섹터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먼저 만나보고 그리고 박종현 대표와 함께 또 세 분의 의견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AI 확산과 데이터 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의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 어떻게 공급하고 운영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고 있지만 전력망 설계와 운영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AI 시대 전력 지도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섹터 투자 전략,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섹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 오랜만에 좀 만나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AI와 함께 뜨거웠던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이러면서 굉장히 뜨거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마음 돌아서 보면 속 시원한 뜨거움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뜨거울 것 같은데 미지근한 듯한 그런 따뜻한 정도의 물 온도 이 정도인데 네. 박종현 대표는 1분기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의 에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에너지단은 1분기에도 일단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가 그거는 소개해 드릴 네네. 예정인데 에너지 섹터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현재 AI 이런 사이클 내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저가권에서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중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에너지단은 크게 보면은 오늘도 원자력 관련된 이런 에너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에너지단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전통 에너지인 LNG가 있고 천연가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이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이 있습니다. 원자력이 이미 올랐고 네.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섹터가 보시게 되면은 연료 전지 ESS 쪽도 ESS? 그쪽도 쉬고 있고 태양광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네. 하나솔루션하고 OCI 그리고 HD 현대에너지가 최근에 약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턴을 했습니다. 제가 왜 에너지 쪽을 설명을 드리냐면 어차피 초반에는 현재 이런 반도체나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선두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고 후발로 이런 인프라 종목군들이 후행하면서 따라 올라온 형태가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자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국내와 국외로 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네. 같은 경우는 연료 전지 쪽은 굉장히 내수 계약도 잘 되고 있고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은데 외형 확장을 하려면 수출
그리고 해외 이런 계약이 나오면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너무나 이런 저가 정책. 근데 저가인데 제품 태양광 셀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국내와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안 되는데 이게 AI로 보게 되면 AI 미국이 잘하고 중국이 잘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태양광과 이런 에너지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재명 행정부에서 태양광 쪽에 집중해서 곧 정부 정책 모멘텀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좀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원자력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에너지를 에너지 이런 그래요. 부족 현상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연료 전지와 전 태양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저가권에 사서 좀 중장기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에너지 섹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에너지 섹터에 뭐 얼마 전까지만 수소도 살짝 좀 언급이 네, 맞습니다. 됐었던 것도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네. 이겁니다. 이 에너지 섹터 물론 의심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네. 에너지에 대한 재편, 개편. 네네. 근데 중요한 건 현 시점이라는 거죠. 네네. 이 현 시점에 과연 지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네네. 지금 산의 진미가 네. 산의 진. 상 위에 가득한데 네네. 잡채가 어저께 먹었던 잡채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 간이 손이 가느냐. 하지만 잡채는 네네. 잔치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냥 제 그렇죠. 기준입니다. 네네. 그런 것 같은 느낌처럼 네. 과연 지금 탄력성이 좋고 달려가는 이 장에 네. 과연 이 에너지를 손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 올라왔고 네. 제약바이오 올라왔고 조선 종목도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최근에 안 올라온 쪽이 AI 전력 쪽이라고 좀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에너지주를 정했냐면 사실 뭐 지금 이번 주에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다 했다고 네. 하고 다 해서 다 했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네. 네, 해외 계약이 남아 있는 그런 그런 섹터가 거겠죠? 있기 네. 때문에 그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잡으면은 좀 수익이 신고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들, 반도체부터 시작해 다양한 섹터들이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그 섹터들, 순환하는 섹터들 안에 에너지는 또 빠져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ESS도 여기 살짝 껴 있었던 거 한쪽 발을 살짝 걸치고 있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아예 뭐 조방원이 다시 네네. 또 올라오고 로봇, 네. 우주항공, 네. 반도체는 역시 뭐 물론이고 거의 바이오도 이제 살짝 언급이 되는데 이 에너지라는 이 카테고리가 살짝 네네. 빠져 있는 느낌. 그게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네네. 12월 달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송전 쪽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런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좀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요. 핵심은 뭐 태양광은 특히나 그렇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전에 좀 매수를 해놔야 된다. 그럼 박종훈 대표님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에너지 섹터로 선택하신 이유는 제가 알겠고 네네. 박종현 대표의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1분기의 원픽 섹터는 뭔가요? 그럼 반도체? 네, 저는 반도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반도체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에너지도 있다. 에너지는 네. 내 마음속에 섹터의 순위 몇 정도 하나요? 3순위 안에 들어가나요? 전 명확해요. 에너지는 정말 바닥에 사서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 하셨는데 최소 3파동까지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섹터다. 그럼 현 시점에 네. 에너지 섹터는 내 마음속에 한 4순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 3순위입니다. 3순위, 네. 2순위는 뭔가요? 2순위요. 바이오예요, 로봇이에요? 2순위는 제약바입니다. 제약바이오. 네. 3순위가 이제 에너지. 네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 우리 박종현 대표 내 마음속에 3순위 섹터 에너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네, 에너지 방금 말씀드렸고요. 원전, 피지컬 AI, 로봇, 반도체, 2차전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로봇 섹터가 나왔습니다. 로봇 섹터는 역시 김민재 대표가 준비한 섹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로봇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과거 테슬라에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개발을 이끌었던 밀란 코박 전 부사장을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개발 핵심 인물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합류시킨 건데요. 또 여기에 삼성전자도 산업용 휴머노이드에 집중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휴머노이드와 산업, 물류 로봇의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 로봇 섹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로봇입니다. 역시 김민재 대표가 준비한 섹터인데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제가 추가 질문 드릴 볼 텐데 오늘은 로봇 섹터가 거의 매 시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섹터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로봇 섹터 안에 현 시점에는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옥석 가리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거보다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기업과 연결돼 있는 기업 쪽만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고 있는 쪽을 또 봐야 된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뭐 뭔가 복잡합니다. 로봇 매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기업 쪽에서 현재 힘을 쓰고 있는 쪽이 어느 산업인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금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CS에서 워낙 좋은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오른팔을 데리고 왔다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선택을 좀 잘못했었죠.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삼성전자에서 이 자그마한 강아지 로봇 볼리를 만들고 있다가 이걸 접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접은 건데 이런 뉴스와 함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뉴스와 함께 바로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삼성전자든 SK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이라든지 모든 대기업에서 1월달 보통 제가 정부에서는 예산 발표한다는 게 1월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업들은 회장님들이 이제 복귀하시게 되면 시무식을 하죠. 네, 시무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디에다 투자할 건지 투자처를 밝히게 되는데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다 너도 나도 얘기하는 건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이 가장 사실상 수급을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새로운 대장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상 뭐 에코프로 BM이 바로 이제 2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사실상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2차전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현재 2차전지가 강하게 상승할 만한 재료는 결국은 전기차가 처음 판매가 됐었을 때 이제 2차전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치고 많이 올라갔다면 다음번 2차전지의 상승은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또는 산업용 로봇이 이제 공장에 투입되게 되면 그때 이제 2차전지가 영광의 빛을 다시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먼저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결국은 누가 1위를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주가의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또는 기업들의 투자가 나올 수 있는 쪽은 지금 2차전지는 일단 아니고 그럼 밑에 이제 바로 밑단에 있는 게 ABL 바이오와 레인보우 옵틱스가 거의 시총이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 여기에서 시총 1위를 가져가는 쪽은 레인보우 옵틱스가 시총 1위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증시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끌고 갈 텐데 이 레인보우 옵틱스가 시총 상위에 1위에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로봇이 실적이 나오느냐 또는 이런 말은 사실상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즉 외국인들이 선택을 한 게 로봇 섹터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로봇을 보셔야 된다. 즉 이제는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게 됐을 때 새로운 시총 1위가 이제 누가 더 상승폭이 커질 것이고 올라갈 것이냐에서는 2차전지보다는 로봇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총 상위를 이제 장악하기 위한 흐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2026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세 분과 함께 일단 OX판으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로봇 섹터 현 시점 지금 당장이라도 꼭 레포트 안에 무조건 담아야 될 섹터는 난 로봇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O. 아니다. 로봇도 지금 뭐 우리가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좀 지켜보고 뭐 다른 뭐 다양한 시각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타 의견, 다른 의견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대표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네, 고민되시죠? 자, 현 시점 꼭 담아야 된다 로봇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세 분의 의견 X 중립. 그러면 우리 김민재 대표는 O인가요? 당연히? 네, 저는 옵니다. 당연히 O고. OX 중립.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제 김민재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러면 옥석 가리기 맨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겠고 X 의견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김정기 대표 지금 짧게 어떤 의견일까요, X? 현대차의 경우가 저는 지금 이 시장 로봇주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수급을 보시면 좀 차익 실현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로봇 섹터 이 센티가 잠깐 좀 눌린 후에 지금 당장 사지 마시고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정기 대표는 로봇 섹터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 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네, 가야 맞습니다.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도 같은 입장인가요? 반도체는 지금 사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높던 높지 않던 그렇죠. 그냥 꼬가 왜 그러냐면 그럼 이미 반도체 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수출 데이터가 숫자로 증명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 때 한번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고 좋습니다. 중립입니다. 네네.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되면은 네. 그때도 로봇주가 갈 수 있을까? 물론 정책 모멘텀 아직 남아 있는 일정 모멘텀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성장주 따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로봇주하고 지금 우주항공도 굉장히 상승 나오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로봇 쪽은 그냥 단기로만 이제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저는 이제 단기로만 좀 접근하고 차라리 놀렸을 때 우주항공 쪽을 공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로봇보다는 우주항공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높다. 차라리 성장주 따는 제약바이오나.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우리 김민재 대표 마무리 발언 들어보면서 또 질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뭐 준비하신 내용 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모니터 화면 네, 노트북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보여주시죠. 같아요. 이게 어떤 화면인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시는 이유는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 즉 시장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걸 시장의 상승률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옥석을 가려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한다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켜놓으시고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로봇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레인보 로보틱스는 지금 시가총액 9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ABL바는 10조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레인보 로보틱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4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BM이 14조인데 네. 약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었을 때 8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14조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률로 따지면 60%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충분히 이를 탈환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즉 저는 재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사명을 삼성 로보틱스로 바꾼다라는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또는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에 집중한다는 뉴스만으로도 충분히 재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관점에서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예전과 달라진 게 로보티즈가 벌써 16위까지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보시면 21위가 원희골딩스, 22위가 현대우백스 그리고 밑으로 보게 되면 사면이 35위 그리고 SPG가 39위, 41위가 고영 보시게 되면 44위 하이젠 RM,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언제 이렇게 로봇 종목들이 그러네요. 많이 올라왔을까? 51위가 클로봇입니다. 그리고 55위 휴림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있는데 줄줄이 지금 밑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가총액 상위를 벌써 로봇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 사셔야 되냐? 지수가 올라갈 거다, 2020년에 올라갈 거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로봇 개별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시총 상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돈들은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로봇 섹터를 산다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돈이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돼서 네. 내가 종목 선택 어렵다고 하시면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코스닥 종목에서 하시면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로봇이면 무조건 느낌이 있다. 좋은 흐름을 볼 것이다. 이런 의견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내가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 바로 뭐 첨언의 말씀 있으실까요? 로봇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또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에너지 만나봤고요. 지금 저희 로봇도 만나봤습니다. 피지컬 AI, 자율주행,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세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비정보통신 품목 수출은 장기간 정체되면서 수출 성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반도체 섹터의 경우 고부가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품목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한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김정기 대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일단 여러분 포트폴리오나 계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표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화면 보여주시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차트가 네. 글로벌 가트너에서 반도체 업체 매출 순위 변화네요. 맞습니다. 네. 가트너에서 발표한 25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 자료인데 역시 1위는 엔비디아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과 범용 디램 호조로 25년 606억 달러로 갱신하면서 37.2% 상승했고요. 인텔을 추월하면서 점유율 7.6%로 글로벌 반도체 매출 3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2위를 유지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3위의 하이닉스가 모두 한국 시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 반도체 매출도 7,934억 달러로 24년 대비 25년에 21%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성장 사이클이 올해도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장표는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매수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장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장표 보시면 오늘 다트 전자공시 자료에서 오늘 VM이 SK 하이닉스의 장비 발주를 받은 내용인데요. 드디어 M15X 팹에서 장비 발주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일단 첫 번째 소부장 강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3월 말에서 5월 초에 엄청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장표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잡으신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이익률과 EPS가 급등을 하면서 메모리 프록시가 확산될수록 아까 제가 살짝 놀라웠던 게 우리 박종현 파트너님께서 데이터를 보시면서 기판 쪽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메모리 프록시가 확산될수록 저는 기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판 업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소부장에서도 HBM4나 어드밴스드 패키지 그리고 소모성 부품 그리고 케미컬 또 장비단에서 이렇게 리뉴얼 수요가 증가하는 쪽에서 먼저 선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부장을 좀 매수하셔야 되고 가장 큰 파동은 3월에서 4월, 5월 정도의 1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아주 큰 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 파동은 1월 말에서 2월 정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캐펙스가 더 확대된다라는 이런 앞으로 메모리 3사의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렇다면 네. 뭐 요즘 가장 많이 제가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지금 앞서 준비된 화면 또 보여주시고 했는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딱 두 종류로 나눠줄 수 있죠.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반포자라고 해서 네. 반도체를 포기한 자. 네. 지금 내 포트 안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뭐 변동 없이 보유하시면 되지만 반포자라고 하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할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앞서 우리 김재 대표가 말씀하신 로봇을 봐야 될지 아니면 3순위의 에너지를 봐야 될지 바이오를 봐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 네. 앞서 공격적으로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만약에 본다라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메모리 기판 쪽을 먼저 보셔야 그럼 돼요. 결국 소부장인가요? 소부장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비단에서 장비 발주가 오늘 제가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네. VM이라는 회사에서 SK 하이닉스의 M15X 팹에
수주를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이제 네.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건데 당연히 뭐 전 공정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쪽에서 먼저 액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우리 진짜 주식 3부에서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라든지 HBM4와 관련해서 HBM4 양산을 시작하는 데 들어가는 소부장단에서 또 한 번 액션이 이제 머지않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첨언의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없으시면 마무리 짓고요. 박준 대표님 뭐 하신 말씀 있어요? 반도체 사셔야 되죠. 사실 반도체 사세요. 네. 지금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반포자. 안 지금이라도 됩니다. 사셔야 된다. 네. 반포자 땡 아파트 아니고요. 네. 네, 반포자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세 분의 눈에 들어오는 눈여겨봐야 될 섹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 2026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2026년도 1분기에 관심 가져볼 만한 탑픽 종목들,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종현 대표의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제 마음속에 3순위 종목이고요. 이것도 3순위예요? 섹터 내에 섹터 내에서 네, 뽑았기 때문에 에너지 3순위. 땅인데 어, 앞서 설명이 왜 3순위냐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나요? 이 에너지에 대한 시간은 도대체 언제쯤 올까요?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쯤에? 저는 상반기 때 정책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이전 출연했을 때 미래에셋벤처 투자를 추천을 그래요. 드리고 네. 정책 모멘텀을 말씀드리고 크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다음은 요 에너지 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네. 탑픽 종목으로 박종현 대표는 선택했는지 박종현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탑픽 종목은 두산 퓨어셀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일단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두산 퓨어셀은. 근데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게 에너지 인프라를 구성을 했을 때 지금 태양광도 지금 뭐 공사하고 인허가 하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연료전지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건설 기간이 막 1년 2개월 정도, 풍력이 한 1년 6개월 정도, 원자력은 굉장히 뭐 10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왔을 때 이런 연료 전지 쪽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동사가 작년 4분기에 적자 실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컨센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나고 난다면 요게 일단 적자가 나온 이유가 국내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네. 발생해서 지연 배상금이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지만 1월 달에 지금 해외 수출이 지금 해외 자회사에 미국에 있는 요 부분이 1월 달에 공급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동사를 일단 오늘 추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데이터 센터 국내 모멘텀뿐만 아니라 관련된 요 투자 모멘텀으로 지금 매수가를 36,000원 이하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을 좋습니다. 5만 원대, 정고점 부근, 손절가 32,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종현 대표의 두산 퓨어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김민재 대표의 내 마음속 탑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를 위한 역시 종목입니다. 로봇 중에서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민재 대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역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수요일 날 출연을 했었고요.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현대차 갖고 왔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의아했습니다. 1월 첫째 주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올라가면서 다들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대차를 갖고 왔었는데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현대차였습니다. 네. 이제 레인보우틱스도 사람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신데 코스닥이 이제 기지개를 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겠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레인보로틱스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보다 더 세게 올라가는 포인트도 삼성은 로봇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모멘텀이 많다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레인보로틱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쟁탈전을 위해서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정리드리면서 레인보로틱스 지금 오늘 조정받은 자리 괜찮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김정기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때는 선정 기준부터 또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꿈의 크기와 꿈의 기술 크기. 혁신입니다. 꿈의 크기와 기술 혁신. 네. 어우, 거창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정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필옵틱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학과 레이저 기반의 디스플레이 장비로 성장해온 기업인데 자화사 필에너지를 통해서 2차 전지나 레이저 노칭 장비까지 스태킹 장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의 무게 중심을 유리기판 공정으로 좀 바꿔가고 있는데 유리기판은 지금 기존 유기기판보다 평탄도랑 치수 그리고 안정성, 열 특성이 좋아가지고 HBM이나 AI 반도체 그리고 HPC 패키징에서 차세대 기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선 유리기판의 양산이 27년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SK 밸류체인에서 SK 앱솔릭스가 26년에 가장 먼저 양산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이렇게 순차적으로 27년, 28년 양산을 예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나온다면 이 인더스트리에서 아주 강한 액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핵심 장비인 TGV라고 하는 네. 홀 가공과 이제 싱귤레이션, 정밀 절단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 수요가 단계적으로 커질 수요가 앞으로 기대되기 있기 좋습니다. 때문에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네. 가격 국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옵틱스 우리 김정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세 분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박종현 파트너 두산퓨엘셀 선택했고요. 매수가는 36,000원 이하,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파트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시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35만 5천 원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파트너는 필옵틱스 선정했고요. 매수가는 4만 3천 원에서 현재가,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 증시 대전망 1분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벌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 분 다 오늘 해주시는 거죠? 네네. 지금 바로 다 입장인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박종현 대표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작년 3분기에 원익 IPS, DI 이런 종목군 검사 장비 쪽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5,000P 함께할 이런 새로운 반도체 주도주 제 마음속의 1순위 핵심 투자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때문에 본의 아니게 3순위를 공개해줬지만 내 마음속의 1순위는 무료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민재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오늘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대형주만 가고 중성주가 안 움직여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시고 소외감 느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저는 오늘 주제 이제 코스닥도 갑니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꼭 수익 다 잘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힘내십시오. 좋습니다. 자, 김민재 대표는 1월 이제 코스닥도 간다. 코스닥에 대한 완벽한 대비와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김정기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네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믿음, 소망, 수익, 신년 특집 핵심 유망주 오늘 찍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네요. 믿음, 소망. 사랑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죠. 있는데 믿음, 소망, 수익 중에서 그중에 제일은 수익이다. 수익이 곧 사랑이죠. 수익이 사랑이다. 그렇죠.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유망주. 한 종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 시간은? 한 종목 찍어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네. 한 종목을
믿을 수 있고 소망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 종목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김정기, 김민재, 박종현 세 분 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주말 전에 마지막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고 한 주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알찬 시간,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 증시 대전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